네, 이제 예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강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 제2차 진행을 맡은 운영위원 윤연희. 예, 박정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민 토론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번 이후에 좀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의 확장이 아마 더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셨나요? 네. 네. 또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아마 거치면서 새로운 경험도 아마 많이 경험치가 더 올라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민 토론회는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토론회에 앞서서 몇 가지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론회 이후에 여러분들 다 설문조사 하셨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많은 의견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해달라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시간 관리에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발제와 토론이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시다 보면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오늘은 화면에 시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된 시간 2분 전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계 모양의 시간을 띄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 다 같이 아실 수 있고요. 또 토론과 발제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본인의 그 내용을 좀 잘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오늘은 과감하게 마이크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든든한 우리 박정근 위원님께서 마이크를 뺏는 역할을 다 많이 연습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을 잘 배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음식의 어떤 질을 논하기에 앞서서 좀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김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 개인 컵 준비하셨을 겁니다. 바깥에 또 차는 준비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컵 이용해서 차를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를 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몸도 풀고 머리도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연습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강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제2차 시민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안녕하세요. 네, 운영위원장 박태수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받았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60명 오늘 참여 인원이 몇 분인가요? 57분. 네, 이분들은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오늘 새로 참여한 분도 계시죠? 오늘 새로 참여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인가요? 한번 카운팅을 좀 해주실래요? 오늘 새로 참여한 분. 네, 손 내리십시오. 근데 우리들이 이 6분, 그 주무관님 이 6분은 전부 예비자 리스트에 있었던 분들인가요? 근데 예비자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원래는
규정에 의해서 제1차 때도 참관을 해서 이 내용을 숙지를 해야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분들 중에는 이제 오늘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에게 우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분들한테 의사결정권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참관을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예, 그러면 예,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새로 참여한 분들 6분 중에 6분이 오늘 의사결정에 여러분들하고 기존에 참여했던 분하고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분들은 참여는 하되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6분도 어쨌든 오늘 논의에 참여를 열심히 하고 의사결정에 똑같이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절대 다수가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3가지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는 규모와 최적 대안 선택이고요. 오후에는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과 후보 부지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론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만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시민 참여단의 활동에 누구보다도 또 무게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의정부 시민들이니만큼 최적의 합의안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진행 방식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시민 참여단의 적극적인 군임 토의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맡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벌써 중앙으로 나오셨는데요. 아까 박수를 받긴 하셨지만 이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장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발제 및 토론하셨던 5분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데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시민토론회 첫 번째 의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 시간에 우리는 소각장의 규모와 최적 대안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논의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지난 논의에 이어서 규모와 최적 대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 그 1차 토론에 대한 설문에 말씀하시기를 압축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시간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주로 쟁점에 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질의응답 조별 토론, 최적대안 선택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주제는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그 시설의 규모, 두 번째는 신설 여부, 세 번째는 이전의 필요성, 요 세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논의를 할 건데요. 말씀하실 분은 2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아까 우리 사회자 분께서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2분 이내로 자신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민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쟁점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분들은 김성길 사무국장님 참여하셨고요. 박수는 나중에 한번 같이 쳐주십시오. 다시. 그 다음에 김만영 본부장님 참여하셨고요. 진득한 부회장님 참여하셨고요. 의정부 시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쟁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시설 규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각시설의 규모가 현재 200톤, 200톤 처리 규모인데 시설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자연스럽게 한 분당 2분 이내입니다. 카운팅을 좀 해주세요. 자,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의정부 시에서 먼저 하시겠답니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 전덕입니다. 소각시설은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을 통해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약 3만 2천 명의 인구 증가, 도시개발 등으로 향후 약 2만 9천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 폐기물 통계로는 1 15톤, 우리시 내부 자료로는 1 22톤이 생활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소각 대상 폐기물은 177톤이며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11톤의 추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부의 소각장 운영일 기준 1소각 용량은 220톤 규모가 필요합니다. 장암동 자원해수시설은 내부 연한 15년을 초과하여 22년째 가동 중으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설계 발열량 대비 30% 이상 증가한 폐기물 반입으로 현재 170여 톤밖에는 소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연간 25억여 원의 비용으로 10,000톤에서 2만 톤의 폐기물을 장암동 자원해수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인간 대행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6년 직매립 금지, 25년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면 처리 비용은 급상승할 거로 예상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감량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지만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시 책무이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넣지 마십시오. 박수 치지 마시고요. 토론 모드인데 약간 발제 모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김성길 부장님. 예, 잘 들리시죠? 잠시만요. 예,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소각장을 확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쓰레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2017년 의정부시에서 확장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의정부시 전체 생활폐기 중에 30%만 소각을 했습니다. 발표한 이후에 지금 40%를 넘기까지 올라갔다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지금 3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건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양주시나 동수시처럼 인구 50만을 예상하고 200톤을 지었다가 지금 인구 35만입니다. 그래서 양주시와 동천시는 현재 전체 발생 쓰레기의 52%를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크게 지으면 시는 편하고 집행은 편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그다음에 그 처리 비용 다 시민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시 인구 증가 말씀하시는데 의정부시 인구 지금 작년 11월부터 한 달에 300명씩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증가할 거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냥 의정부시는 처음에 50%가 외부 유입된다고 얘기했다가 환경부에서 안 된다니까 40% 유입된다고 그냥 주먹국으로 인구 증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새로 지어봤자 외부 유입률 25%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인구가 증가한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무리 정화시설이 있더라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가스가 나오는 시설을 갖다가 크게 짓겠다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나오는 쓰레기를 무조건 태울 생각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뭐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탄소 중립하고 지금 자원순환 문제도 사실은 논의의 대상이 돼야 적합한데 시간 관계상 또 주제가 정해져서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어쨌건 이 부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배출을 포함해가지고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그걸 안 줄이면 절대로 탄소 중립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 중에 80~90% 가까이가 전부 다 열회수 재활용이에요. 그 열회수 하려면 결국 태워서 온실가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탄소 중립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용량이 만약에 너무 작게 설정된 경우에 의정부 이러면은 의정부 시민이 이제 폐기물 발생을 정말로 줄이든지 아니면 외부 위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원순환 계획이 의정부시에서 세워놨는데 이 세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더라도 소각장 규모가 사실은 220톤에 240톤 가까이, 그러니까 이건 소각장 규모입니다. 처리 규모가 아니고 그 정도를 해야 타당성 조사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220톤에서 240톤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득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있어서는 발생량 감소랄지 재활용 증가, 그 다음에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현 의정부시의 쓰레기 처리 소각량이 177톤입니다. 이걸 계산하더라도 규모는 200톤, 204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금 현 시설에서는 규모가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일정량이 나올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이야기한 톤수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시설 규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설 규모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또는 이것을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오히려 줄여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증설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는 신설 여부에 관한 논의입니다. 네, 여러분께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 토론자의 안창희 감사가 지난번에 토론에 참여했던 안창희 감사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문팀에서 안창희 감사한테 연락이 제대로 간 건가요? 다시 아니면 하여간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논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김성길 국장에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1분 정도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설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규모에 관한 논의는 끝난 거예요. 네. 신설 여부에 관한. 우리가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아까는 규모에 관한 논의를 한 거고 이번은 두 번째 신설 여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게 생겼는데요. 예, 신설이냐 마냐는 좀 문제가 좀 저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원래 그냥 환경부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폐기장이든 매립장이든 하나의 시설이 생기면 다른 공에 옮길 때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보수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기 저희 단체 입장이 아니라 환경부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폐기 시설이 생기면 그 시설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었고, 의정부시에서 옮긴다고 했을 때 몇 년 동안 끌었던 이유가 환경부에서 의정부시 보고 옮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옮기고 안 옮기고는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논의는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시설 규모, 그 다음에 신설 여부, 이전 필요성 각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신설 여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요즘 우리 시에는 2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필요합니다. 220톤 규모로 설치하려면 타지 자체 및 환경부 기준 4,4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면적이 필요하나 장암동 자원 시설이 가용 부지는 3,774제곱미터로 현 시설 철거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대부수는 건축물을 둔 채로 내부 시설만 교체하는 것으로 환경부 지침 설계 관리를 위한 3,300kcal를 감안할 경우 현 건축물이 협소하여 220톤으로 대보수는 불가능하며 160톤에서 120톤 규모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암동 자원시설 대보수 및 철거 신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증가와 현재 발생한 폐기물 양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추가로 소형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부지 매입과 이원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각시설을 3년간 가동 운영 중지해야 하므로
다른 지역의 3,000에서 4,000제곱미터의 적한장 부지 확보와 설치 운영비를 추가 확보 투입해야 합니다. 셋째, 대보수와 철거 후 신설 시 폐기물 처리 위에 3년간 약 725억 원이 위탁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암동 자원해수시설은 건축물 및 부지 협소로 인해 대보수 또는 철거 후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도 관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적한장 부지 확보와 소형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설치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며 약 3년간이 가동 정지 기간 동안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주 씨의 의견이 있었고요. 네. 두 분 항상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네. 예, 2분 쓰겠습니다. 전 뭐 신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는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의정부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의정부시 소각 비율 30%였습니다. 확장 발표하고 4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쓰레기 소각량이 는다고 얘기하고 시민들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쓰레기를 막버리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민의 행정집행부에서 할 일을 시민의 탓을 돌리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의회 회의록이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당시엔 명치 다르겠죠. 그 의정부 의회에 들어가서 거기 300톤 지을 의원 한 분이 질문합니다. 300톤 지을 예정이었다면서요. 예, 300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부지 좁아서 안 된다면서요.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300톤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근데 지금 200톤 결정났는데요. 그래서 200톤이 맞지만 행정의 집행에는 항상 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의 여분을 넣어서 150%로 300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좁아서 안 된다면서요. 100톤 두기노나 150톤 두기노나 똑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남아있고 그것은 의정부시에 있는 모 지역신문에 아직도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저 신설 이전 상관없고 오염만 줄일 수 있다면 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 상관없는데 얘기하시는 근거 자체가 20년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분을 다 쓰셨고요. 두 분 시간을 쓰시려면 지금 말씀을 하십시오. 우선 그 신설 아니면 사실은 대보수, 그러니까 건물 그대로 두고요. 껍데기 두고 안에 그 시설을 바꾸는 건데, 대보수로 가든 뭐 그 지역에 신설을 하든 어쨌건 제일 큰 문제는 3년 정도의 공사기간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백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쓰레기 적환장 확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그 수학 시설을 운영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 3년 동안 외부에다가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암동 소각시설이 그 2027년까지 서울시랑 열공급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0톤 규모라도 현재 위치에다가 그 안에 소각로를 놓으면은 현재처럼 소각로가 2기가 있더라도 따로따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운영 일수가 거의 뭐 한 달 정도밖에 여분이 없는, 그러니까 뭐 실제로 330일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300일에서 315일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유휴 기간을 그걸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해주세요. 제가 거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장암동 시설 자체가 내부연항과 기술진단에서 추가 기간을 다 지났습니다. 어떻든 간에 수리를 하든 보수를 하든
증설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냐,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서 내부연안을 지난 시설을 오래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때 책임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량 같은 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설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설 여부에 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전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단의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김성길 국장님께는 3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께는 2분 동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필요합니까? 누가 말씀 안 하셨죠? 굉장히 의견 있습니다. 순서 관련된 진행 바랍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미 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 관련된 얘기는 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운영위원 간의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뭐 단체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결정됐다고 하는데 의문이네요. 저기 10분짜리 준비해라서 10분짜리 뒤에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중복되는 하라니까 그런데 이전의 필요성 저는 환경운동연합 저희 단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전 그다음에 여기 한 부지 노경동 이전 이런 거 다 받아줄 수 있는데 과연 의정부시에서 탄소 중립의 의지가 있고 이걸 진짜 건강적으로 유효하게 질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그냥 민간에서 제한한 220톤 톤수 유지하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여기서 시민들이 결정하고 다른 것들을 보면 고양이나 파주나 이런 데는 좀 유치 신청 받고 있더라고요. 유치 신청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돈이 400억대, 1조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설치해주는 액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유치 신청 받고 실제로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전할 수 있다면 장암동 주민분들께만 너무 오랜 동안 벌써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책임지시는 것 들어오니까 유치 신청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전할 수 있다면 시민의 뜻대로 이전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시간 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 양과 향후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20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며 장암동 자원해수시설이 건축물 협소 및 부지 협소로 대부로서는 철거 신설이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이전 신설은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규 부지에 이전 신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사 기간 중 현 장암동 자원해수시설을 정상 가동하므로 외부 위탁 처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어 추가 위탁 처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고효율 에너지 생산으로 20년 기준 약 1,000억 원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장암동 자원해수시설 대부수 및 철거 신설과 비교할 시에 적한장 부지 추가 확보, 소형 소가시설 추가 설치 등이 필요치 않아 예산도 절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소유 부지 선정 시 필요 절차를 일정 부분 마쳤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집약화, 직매입 금지, 반입폭력금 제도 등과 같은 폐기물 처리 정책과 부합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위해서는 신규 부지 이전 시설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현 위치에다가 신설하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보수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있는 부분이 분리선별장 문제입니다. 시민들께서 지난주에 그 분리선별하고 관련 이 분리 이제 배출된 폐기물 분리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의견도 내시고 이게 분리선별을 하려면 분리선별장이 필요한데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분리선별장 반드시 갖춰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이 온실가스도 줄이고 그다음에 물질 재활용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더 바람은 이 물질 재활용을 하면서 의정부시가 재활용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계획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수립을 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 규모, 신설 여부, 이전 필요성에 관해서 토론 및 발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민 참여단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질의응답은 역시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 사전설문 아니 그 1차 토론회 평가에서 그 시민참여단이 지켜야 될 내용을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압축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그만큼 기회가 갈 것 같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질문지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지금 규모와 최적대항과 관련된 질의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모 및 네, 말씀하십시오.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카톡으로 보내준 발제 자료 검토해 봤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10분 준비해서 해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짧게 그 발표하신 분 바람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판단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자료 하나를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이건 나눠줘도 될까? 아니 그거는 나눠주시는 건 그렇고 네. 저쪽 테이블에다가 비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네. 나중에 원하는 네.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래도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사분조의 성대현입니다. 이분 지금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할까요? 다음번에. 네, 그 다음번에 말씀하시죠. 아니, 여기 이분부터 여성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 1분 이내. 부지가 좁아서 불편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새로 신설할 그런 데는 분리선별장하고 그 소각장을 놓는 데는 얼마나 더 이렇게 장소가 확대돼야 되는지 그 토지 그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받고 어떤 분이 대답하는 것이 좋은지는 나중에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3조 송대현입니다. 지금 대보수 하는 부분하고요. 아까 그 환경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수 권장한다고 환경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설물 지금 현재 상태에 제가 그 질문 한번 여기다 카톡에다 했었는데요. 그 견학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는 거하고 못 가게 되면은 그 현재 그 시설을 슬라이드로 한번 동영상으로도 한번 이렇게 볼서 현재 상태가 얼마나 노후된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좀 봤으면 해서 거리를 드렸었는데 그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후됐다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10년, 20년이고 그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과연 제일 노후된 부분이 심각하고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환경부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받고 시에서는 얼마를 지금 해서 보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대보수했을 때 가장 큰 비용 문제는 얼마 정도가 들어갈 거. 그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방법,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 부분은 또 얼마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그 논의 순서를 보면은 필요 재원과 관련해서 별도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과 관련된 것은 그때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원활히 되지 않은 부분은 대신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납득할 수 있게끔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를 좀 대책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알려주셔야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시민참여단 단톡방에 그 관련된 정보를 올려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그냥 단톡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또 다른 분, 네,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5조 김은경입니다. 지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7월 1일 날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전제에 거의 대부분이 다수가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원시나 노원시에서 이제 소각장이나 분리수거를 하면서 현저히 작아지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원이 늘고 한없이 늘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그러면은 규모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나 현존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결국은 쓰레기를 줄이는 거고 더 이상은 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 이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 방식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라던가. 근데 현재 저희 반대로 현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배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집을 보면 이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전의 필요성 여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이 아니라 신설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든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규모와 관련해서 이전하는 경우에 필요한 부지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필요 재원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필요 재원이 현 시점에서 이것을 대보수하거나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뭐 재원과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써놓고도 지금 주요 안건이 아니라서 환경농연합 오늘 프로그램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 그다음에 140톤 신설할 때, 180톤 신설할 때, 200톤, 220톤 신설할 때 얘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여러 가지 고려할 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건, 참고로 2023년 폐기물 처리 방침 여기 환경부 발표한 거 또 근거로 계산한 거라서요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면적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의정부시는 이전을 하든 신설을 하든 뭐 여기 있든 전처리장을 안 만드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처리 시설을 하려면 일단 3,000에서 4,000 제곱미터의 그 면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장암동 현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이 현 시설 플러스 잔여부지 해봤자 3,774제곱미터뿐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전처리 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소각장은 지출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가 흡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일동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한 14,870 정도 나오고 건폐율이 한 60%, 쓸 수 있는 게 60%에서 8,922제곱미터가 나온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자일동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 때 이제 요 얘기 나오겠지만, 그 환경부 기준할 때 저희가 신규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톤당 4.985 원이 국비가 지원되고, 대보수일 경우는 그보다 1억 촉은 3.89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톤당 4.98원은 200톤을 초과했을 때 4.9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설 같은 경우에는 200톤 미만, 500톤, 200톤 안에는 5.48억 원에서 톤당 5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이게 페이지가 18페이지, 제 환경부 18페이지 보면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보수 같은 경우도 톤당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으로, 근데 사실은 크게 X 차이가 없는 게, 옆에 계산 해놓은 거 보면 X 차이가 없는 게, 어차피 10이 들어가는 건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억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내로. 네, 만약에 시위를 했을 경우에, 신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산한 건 1,306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보수했을 경우는 시설하는 데만 1,673억이 소요되고, 추가로 소형 소각 시설하고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 반발 30초만. 지금 건설비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쓰레기 외부 위탁 비용까지 합쳐서 1,600원이라고 하는 건 억지지 않습니까? 제가 흥분해서 과한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뭐 반론이 있으면 30초. 물론 이제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일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설하는 거에도 그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 조별 토론 시간에도 내용에 관한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지를 사용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별 토론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들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임 토의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최적 대안으로 제한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 위치에 대보수할 것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 신설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전해서 장소를 바꾸어서 이전해서 신설할 것이냐,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것이 최적 대안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나온 대안들에 관한 논의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별 토론 시간은 20분입니다. 진행시켜 주십시오. 저는 오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마련해서 자, 이제 분임 토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분임 토의를 마쳐주십시오. 자, 분임 토의를 분임 진행자분들은 분임 토의를 마쳐주십시오. 완전히 기여하고 쓰레기는 전혀 무게를 안 나오고. 자, 자, 박수 3번 시작.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위치에서 대보수할 것인가, 또 하나는 현 위치에서 신설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전해서 신설할 것인가. 어느 위치로 갈 것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신기술이 사용될 것인지 기술에 대한 내용도 의견이 분분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최적인가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오후에는 옮겨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것이고 또 최종적인 위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오후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 대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그 세 가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규모의 문제, 신설이에 대한 문제, 이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규모에 관한 논의를 하되 어쨌든 결정은 최적 대안에 관한 결정만 하기로 그거는 결정을. 맞지만 규모에 대한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을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논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사고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는다고 해서 꼭 이전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고
규모가 준다고 해서 또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를 이해 못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 부분과 관련해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 거고 토론 주제도 아니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규모에 관한 논의, 그다음에 신설 여부, 이전 필요성 여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최적 대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주제로 결정을 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최적 대안 세 가지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니 왜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근데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제가 세 가지를 결정해서 논의하자고 했던 거고 갈등을 세 가지로 했는데 왜 답을 왜 하나로 냅니까? 아니 누가 답을 냈나요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잘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잘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또 이렇게 길을 이탈을 해가지고 유야무야 지금 시간이 또 지나 흐르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연했다고 또 결정했다고 또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방법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대로 지금 진행을 하시면은 옳은 듯 합니다. 네. 자, 자꾸 이게 또 당기는 거하고. 당기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운영위원장이 드렸으면 왜 유당 의원님만 그러세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아니 동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저희한테 세 가지 토론을 하고 하나의 답답을 놔주는 게 아니라 이제 토론했으니까 결론 지어라는 말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거를 보고 하시겠습니까? 순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왜 규모와 관련된 결정하고 그다음에 최적 대안에 관한 결정하고가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상호 이렇게 교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민 참여단에게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을 묻고 결정하기로 운영위원회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문위원장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이해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 규모, 신설 여부, 이전 필요성 여부를 다 공의 토론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단계별로 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설 규모에 대한 그러니까 220톤을 할 것이냐 180톤을 할 것이냐 다르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 증설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냐 이걸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증설이 결정이 날 경우라면은 지금 그 장암동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 다음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최적 대안을 하는 거로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하여튼 그날 오늘 다 논의를 끝내자는 것에 합의를 받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는데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냥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민참여단 분들이 한꺼번에 섞어서 지금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것이 시간도 오히려 더 절약될 것 같고 명쾌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의견입니다.
자, 이게 참 이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주제와 절차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참 운영위원장으로서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총괄하는 입장에서 규모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규모에 관해서 현재 우리 사전 설문지에 있었던 것처럼 현 상태 유지, 현 상태가 200분이죠. 축소 또는 증설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질문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규모에 관한 결정도 지금 최적 대안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규모에 관한 결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카운팅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잖아. 자, 다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규모에 관련된 논의를 이 자리에서 정해야 된다. 손들어. 조별 진행자님이 체크해서 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몇 분? 아니 투표는 내지 뭘 누르라고 그렇게 했어요. 조별로 체크해서 투표를 알려주시기 자, 빨리 집계를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규모에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규모에 관련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 가운데 현위치의 배보수, 그 다음에 현위치의 신설, 그 다음에 이전 신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신가요? (34명) 여기 제적위원은 58명 가운데 34분이면은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규모에 관한 결정입니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현재 용량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용량을 몇 톤이 됐든 간에 증설하는 것, 용량을 축소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연습만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기를 보시면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건 반드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하시는 투표는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일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때 만약에 처음에 1번을 누르셨다가 시간 안에 3번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선택한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하신 이후에는 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변경이 필요하시면 시간 안에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번호를 누르셨을 때 화면상에 OK라는 표시가 위쪽에 살짝 나올 겁니다. OK가 떠있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떠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40초가 진행이 될 거고요. 40초 이후에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켜서 투표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색깔 선택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가 시작되고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그때 눌러주시면 돼요. 예, 현재 57명이 계시고요. 현재 57명이 계시고 저희가 몇 분이 투표를 하시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화면에 OK가 뜨는지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요거 6시 동안 제안 하나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에서 이 투표를 3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로 해서 증설이냐 아니면 유지 또는 축소냐 이렇게 나눠야 합당하다는 의견이 증설이냐 이전 또는 유지 또는 축소냐 증설이냐 유지 또는 축소냐 자, 일단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총 55명의 참여단께서 투표를 하셨고요. 19번 투표기를 갖고 계신 분, 50번 투표기를 갖고 계신 분 투표가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9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한 분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었는데 다른 거 다시 보겠구나. 1, 2, 3번 이미 안 돼요. 지금 끝났고 50번 투표기 갖고 계신 위원님, 예, 혹시 투표가 되셨을까요? 안 되는데 이거? 오케이가 아니요, 오케이가 아까 눌러졌는지 투표를 하셨는데 눌렀는데 안 됐어. 눌렀는데 안 됐나요?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릴게요. 눌렀는데 안 됐어. 예,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투표에 대한 수정 요구가 왔어요. 뭐냐면 규모에 관한 투표를 하는데 제가 증설, 그 다음에 현상 유지, 축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현상 유지와 축소를 한데 묶고, 그러니까 증설과 현상 유지 및 축소 이것을 현상 유지와 축소를 하나로 묶고 두 가지 항목으로만 설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1번은 유지 및 축소, 2번은 증설. 지금 현재 200톤에서 하나는 200톤 유지나 200톤보다 더 아래로 더 적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0톤을 넘게 200 몇 톤이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유지 및 축소. 자, 준비하시고. 이거를 꼭 해줘야죠. 규모 얘기해요. 네. 규모가 아까 말했죠. 220. 네, 장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장소하고는 관계 없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뭐 220.
현상 유지 축소. 당연하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두 번째 논의에 결정할 내용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자, 두 번째도 최적 대안도 곧 이어서 할 거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예, 저희 테스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에러 가지고 날 수 있어서. 예, 네, 빨리. 빨리 다시 한번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투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OK가 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시작. 삼, 2, 1, 다 됐습니다. 자, 57명의 참여단께서 투표를 다 완료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정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띄워주십시오. 1번은 현상 유지 혹은 축소입니다. 2번은 증설입니다. 마음 정하셨죠? 네. 자, 카운팅 시작해 주시죠. 아니, 아직. 네, 벌써. 예, 누르시면 됩니다. 반드시 1번 또는 2번 중에 누르셔야 되고요. OK가 떠 있는지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8, 7, 6, 5, 4, 3, 2, 1, 다 됐습니다. 숫자가 맞나요? 자, 여러분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규모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참여단 57분은 현상유지 혹은 축소가 31.6%, 증설이 68.4%로 증설해야 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박수! 자, 이어서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를 이게 워낙 대안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대안 가운데 가장 다수 득표를 했다 하더라도 5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1, 2위 간에 결선 투표를 해서 50%가 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사회 통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부터 50%가 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채택되는 것이고 50%가 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것도 최종적으로는 1, 2 간에 결선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현 위치에서 대보수하는 아닙니다. 현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장암동 현재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현 위치 부지 내에서 신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부지를 이전해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전할지는 우리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 가운데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누르시고 OK가 뜨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바꾸신다면 시간 안에 다른 번호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시간은 40초입니다. 그래서 10초가 남으면 카운팅을 해 드릴 테니까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투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10부터 같이 카운팅 합시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시민참여단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에 대한 최적 대안으로 현위치 대보수가 10.5%, 현위치 부지 내 신설이 19.3%, 새로운 부지 이전에서 새로운 부지에 신설하는 것을 70.2%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최적 대안은 신규 부지에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석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다행히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점심시간이 20분이나 확보가 됐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점심시간 12시 50분에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민참여단들께서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안을 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논의를 하겠습니다. 12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